지금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해서 그 이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 기존의 특검법에다가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해병대 1사단장 그 구명 개입 의혹 몇 가지 좀 묶어가지고 김 여사로 연결되는 사안을 특검에 포함해서 다시 한번 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 특검 제처권을 부여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종의 그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주도권을 갖고 밀고 나가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방침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최상병 특검은 벌써 두 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세 번째 지금 특검안을 올렸다가 다시 국회에서 이제 기각당한 부결당한 상황이죠. 200석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특검안을 올리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예, 저도 뭐 되길 바랍니다. 예, 뭐라도 좀. 예. 물론 뭐 국가에는 큰 피해를 주겠지만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또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막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이것도 참 문제예요. 물론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데 이렇게 국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니 뭐니 다 지금 오명을 뒤집어 쓰고 똥바가지가 된 거예요. 예. 뭐 그게 국민의힘도 부담, 뭐 대통령에게도 부담이지만 사실 민주당에도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돌파구를 민주당이 찾아야 돼요. 뭘 찾냐? 자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냥 한동훈 특검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예? 한동훈 특검 하면 한동훈이 어떻게 얘기할까? 제3자 특검안을 또 제안할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특검은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안들은요, 민주당이 공격을 해서 나온 사안들이에요.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 몰카 공작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이제 북한과의 연관성까지 나오고 있고,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한동훈 특검의 특히 댓글 부분은 이건 장해찬 전 최고가 폭로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나왔고, 국민의힘 내에 있는 유튜버들이 자기도 했다고 폭로를 하고 있고 양심 고백이죠. 그러면 이거부터 차분히 하나씩 풀어가자. 근데 민주당도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동훈을 당대표를 만들어 놓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한동훈을 당대표를 만들어줬어요. 전당대회 내내 뭐 아시다시피 뭐 김어준도 나는 지지한다. 뭐 하면서 좌파들이 지지한다 하면서 만들어줬는데 이제 만들어 놓고 계속 또 이제 이간질 작전을 피고 있죠.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분열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라이브한 생각이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부터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이 탄핵 정국은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해요.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한동훈 특검을 얘기한 거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꼭 뭐 바른 길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제 특검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190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게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또한 109석뿐이 되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막아온 거 아닙니까? 어쨌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렇다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서 정말 대한민국을 함께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한동훈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의 범죄 척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깜빡 놓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쳐갖고 빨리 이 진짜 경색된 전국을 풀어야죠. 자, 미소를 좀 어려운 일이죠. 미소를 띠던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갑자기 좀 얼굴색이 좀 변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예. 예. 주장을 막 이렇게 하시다가 네. 갑자기 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해요. 그리고 한동훈 특검으로 가는 것이
더 쉽지 않느냐라는 그런 신혜식 대표의 주장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먼저 검사 탄핵을 갖다 먼저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동의하시잖아요. 태블릿 PC. 문제가 있는 검사.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고. 네. 자, 이번에 보세요. 강백신이 어떤 짓 했습니까? 세상에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한다면서 지금 추정컨대 3천여 명 처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지금 통신 사찰을 했어요, 사실상.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선 후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 20세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 공수처에서 국회의원 7명을 포함해가지고 내 아내, 동생, 다 이렇게, 통신 사찰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일을 강백신이 저질렀어요. 그럼 강백신 탄핵하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또 우리 그 신혜식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게 태블릿 PC의 조작인데 그 태블릿 PC 조작은 김영철 또 뭐 박상용 뭐 이런 그 친구들이 같이 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그 검사 탄핵을 위한 그런 청문회에서부터 조율을 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다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한동훈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특검 그 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 밑에 실질적인 모든 실무를 갖다 누가 했냐면 한동훈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한동훈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추동력이 생기는 건데 그냥 한동훈 특검하자라고 얘기해서 추동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설득을 못 하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오히려 검사 탄핵을 해나가면서 한동훈 특검으로 가는 그런 행보를 가지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싶습니다. 검사 탄핵도 태블릿 PC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장시호가 폭로를 했는데 장시호 또 본인이 이게 폭로를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러니 참 본인의 녹취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와의 통화가 아니라 친구랑 자랑 삼아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증거로 좀 불안정합니다. 예. 그래서 또 본인은 또 아니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마 특검 지금 탄핵 상황에서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결국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또 다른 판결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통신 사찰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문재인 정권 때 뜬금없이 말이죠. 통신 사찰을 당했어요. 예, 막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건 문재인 정권이 이거 이렇게까지 하나. 정말 제가 뭐 당할 일이 없었는데 물론 뭐 이제 정치와 연관돼 갖고 방송을 하니까 뭐 제가 감시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김세희 씨가 고소하고 그랬다며. 그러면 당연히 그거 통지서 날아오는 거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 사건에 관련돼서 날아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자를 받았더라고요. 통신 사찰을 당했다고. 근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들 엮여가지고 한 사람 번호가 따이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다 쭉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분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실 통신사찰 범죄가 있으면 그 주변 한 100명만 따보면 다 나오는 건데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아마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것도 이제 이번 이제 청문회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이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간다. 그러나 지금 검사 탄핵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다음은 이제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고 수사를 막을 것이다라는 의심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할 것이 아니라 법치에 따른 절차를 보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말이죠. 요즘 사이버 레카들이 사적 제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네들이 가서 협박하고 응징했다고 만세 부르고 나중엔 보니까 뒤에서 돈 받아 처먹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힘을 가졌다고 사적 제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국회가 모든 권한을 갖고 막 이제부터 막 다 그냥 작살 내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탄핵 들어가고 뭐 행안부 장관 탄핵시키고 뭐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특검 한다고 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사적 제재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무리한 뭐 검사 탄핵이든지 특검이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 신 대표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김성수 평론가 또 네.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제발 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혜식 대표도. 아니 제 태블릿 PC 별명이 초심이에요. 제 별명이. 그러니까 신혜식 대표도 그 태블릿 PC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럼요. 느끼고 있었고 또 지금은 정강원 목사 등등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증거 자료의 어떤 효력을 갖다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갖다 하시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효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네. 당사자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당연하죠. 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오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압박을 가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청문회를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판단은 헌재가 할 텐데 아니, 어쨌든, 어렵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장시호가 이런 강력한 회유 공작에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일을 갖다가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변희재 대표가 이번에 청문회 증인 명단에 빠졌더라고요. 난 이건 민주당이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최서원 씨도 빠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장시호하고 최서원, 장시호하고 변희재 이렇게 서로 대질만 딱 시켜줘도 장시호는 그냥 다 얘기하고 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 일단 사실이 녹취록에 수없이 반복돼서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뭐 날짜 몇 개가 틀렸다 이런 거 갖고 막 시비 걸고 막 몰아가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알맹이의 내용들은 다 동일하게 일관되게 주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증인들을 잘 배치함으로써 스스로 그 입에서 나올 수 있게만 해준다면 굉장히 큰 그런 여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제 뒤이어서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겐다즈 주면서 이거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예. 굉장히 동의하는데 예. 이게 민주당이 그러면 왜 변희재라든가 최서원 씨를 못 부르게 됐냐.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한마디로 자기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사기 탄핵이라고 저희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이게 사기 탄핵인 거예요, 보니까. 무슨 말을 사기 탄핵이지. 예? 태블릿 PC를 조작하고 대통령을 사과하게 만들고 촛불을 들고 나오고 결국 사기 탄핵의 단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한동훈을 까고 싶은데 또 윤석열 정권에게 부담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자기 부정이 되는 거라. 그때 함께 했잖아요, 사실. 우리 이 사기 탄핵에. 냉정하게 팩트를 얘기를 해요. 태블릿 PC가 공식적으로 재판에서 증거자료 채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태블릿 PC 때문에 그러면 그게 탄핵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블릿 자, PC가 국정농단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동훈 특검은 자신들이 화끈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뭔가를 해냈다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작했다고 이제는 다들 민주당에도 그리고 또 지금 신혜식 대표와 같이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쓸데없이 또 사기 탄핵이니 이런 걸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연대를 왜 깹니까? 아니, 같이 싸울 수 있는 연대가 아니라
그건 제가 그 탄핵에 대한 자, 부분을 탄핵은 철저하게 정상적이었다고 인정할 자, 수가 없는데. 탄핵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예요. 실제로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무슨 사법기관입니까? 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건 아주 정치적인 정확한 행위를 평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태블릿 PC는 사실상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태블릿 PC를 만들어서 드라마틱한 그런 공격들을 해내고 심지어 이재용까지 엮어서 차후에 자신들의 그 부까지 축적하려고 했던 정치 검사들의 그 정말 무식하고 또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축적에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그 검찰 독재를 만들어낸 그런 행보들을 그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서로가 그 뭐 한쪽에서는 이걸 사기 탄핵이라고 몰릴지 몰라. 또 한쪽에서는 이걸 사기 탄핵이라고 꼭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갖다 엎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김승훈 의원 같은 경우도요. 가서 최소원 그 변희재 다 불러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직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혜식 대표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행보를 맞춰 나간다면 우리는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서로 동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말고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만 근데 꼬시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잘 얘기했어요. 탄핵은 정치행위다. 그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태블릿 PC가 필요했던 거죠. 초기에는. 예? 그 부분을 민주당도 사과해야 돼요. 언론들이 사과해야 됩니다. 당시 조중동이 사과해야 되고 한겨레가 사과해야 되고 많은 언론들이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 그걸 단초로 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받아내고 물밀듯이 들어가서 정치 행위를 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린 이 헌정 중단 행위가 잘못됐다.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태블릿 PC는 사기인데 나머지는 다 정당해. 저는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 아유, 자. 조선일보가 저 김일성 만세했던 거 사과하면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사과하라고 촉진해 볼게요.